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 식입니다. 북한에 뭘 주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죠. 쌀도 준 것 같고 석탄 준 것 같고 기름도 주는 것 같은데 저희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의혹만 가졌을 뿐인데요. 자유한국당이 대북제재 위반 조사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기진 의원님 신의 한수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정말 든든합니다. 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사실 국민들은 북한에 뭐 주는 것 같은데, 뭘까? 심지어는 쌀도 준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준 것 같은데,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의혹만 갖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특위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큽니다. 네. 원래 작년에 그 8월 달에, 북한산 석탄을 그 밀반 위반 의혹이 있어가지고, 네. 그에 대한 조사 특위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석탄 이외에도 뭐 다른 물건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정제유라든지 아니면은 그 또 선철도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 북한이 지금 그 유엔 안보리의 제재 그 결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광물 또 수산물 이런 것들을 지금 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반대로 또 그 해외에서 오는 정제유라든지 원유 이런 걸 일정한 제한 이해는 못 들어가도록 돼 있으니까 네. 그런 유엔 제재 결의가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이번에 4월 달에 그 제재 결의 위반 조사 특위를 만들게 된 겁니다. 예. 자, 활동 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요? 네. 네. 먼저 좀 종류별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석탄에 관해서는 그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북한산 석탄이 좀 들어왔다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예. 저희들이 작년 8월 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석탄 밀반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뭐 활동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 한 뭐 일주일 정도 됐을 겁니다만은 8월 10일 날 관세청에서 중간 조사를 발표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의혹으로 있었던 정말 북한산 석탄이 들어갔다는 것을 그때 그 시인을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발표를 하면서 그럼 석탄 도입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냐? 북한산 석탄인 걸 밝혔고, 네. 그럼 북한산 석탄을 도입하면서 그 대가는 무엇인가를 할 때 수수료조로 그 석탄을 반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수료조로. 그러니까 다른 거래를 하면서 생긴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북한 석탄을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때 발표할 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국제거래는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한 신용장 거래나 아니면 전신환을 통한 현금 거래가 그 거의 대부분인데 수수료조였다는 건 너무나 이상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수수료조로 받은 게 아니고 실제 현금을 그 송금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게 203만 달러 정도가 되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환율을 적용하면 24억 원 정도를 그것도 그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 TT로 전신환이죠. 예. 송금한 그런 게 밝혀졌습니다. 예.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 네네. 17년 4월부터 10월까지 6건인데 3만 3천 톤이 되겠습니다. 예. 석탄. 그래서 금액은 317만 달러인데 여기에 이제 원래 대금 중에 일부인 203만 달러를 TT로 제3자에게 송금한 그게 밝혀져서 이 부분은 과태료로 뭐 처리했다고 하는데 예. 여전히 뭐 203만 달러는 어쨌든 현금으로 외국에 지급을 한 거니까 석탄 도입의 대가로 처음에 수수료조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게 밝혀진 거죠. 그 위에도 이제 부산세관에서 한 건이 조사한 게 2건이 더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제 한 건은 뭐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1590톤이고 2018년 2월 달 석탄이 한 1590톤 해서 여기는 13만 5천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것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세관에서 한 두 번째 건은
17년 5월하고 18년 6월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한 13,250톤에서 여기도 금액이 좀 됩니다. 119만 달러인데 여기도 이제 그 거래 당사자에게 송금한 게 있고 제3자에게 송금한 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3자에게 송금한 게 한 7만 6천 달러, 당사자에게 송금한 게 106만 달러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게 수수료조로 지급받은 게 아니고 발입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외환을 대가로 송금을 하고 받은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요. 만만치 않죠. 네네. 그 대구세관 것만 하더라도 벌써 203만 달러니까 24억 원이 되고 부산세관에서 한 것만 해도 이게 더하면은 대략 한 127만 달러 정도 이렇게 되네요. 상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3월 19일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보고서에서 올라간 북한산 석탄 반입 시도, 그러니까 YG 어니스트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 YG 어니스트호가 지금 미국에 의해서 압류가 됐거든요. 네. 그 안에 서류가 많을 텐데. 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YG 어니스트호가 북한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YG 어니스트가 작년 4월에 북한에서 석탄을 싣고 이제 어디로 수출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로 석탄을 싣고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에 정박을 하려고 석탄을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그 홍콩에 있는 외국 회사하고 석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유엔 패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석탄 대금도 지급을 했으니까 그걸 빨리 석탄을 보내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석탄이 이제 북한산임이 밝혀지고 그러니까 그 석탄을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압류를 하고 배도 압류를 처음 했다가 좀 지나고서 그 배를 풀어주고 석탄도 풀어줬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반입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배하고 석탄이 정말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다른 베트남 선적의 동탄호란 선박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석탄을 옮겨 싣고 그 YG 어니스트호는 이제 인도네시아 그대로 있었는데 석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석탄은 다시 이제 행선지를 말레이시아로 옮겨서 말레이시아 다시 또 다른 계약자한테 수출하려고 하다가 말레이시아에서 그 석탄 말레이시아에서 양화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니까 그 석탄과 그 동탄호는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사이에 있는 싱가포르 앞바다에 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갈 정처 없이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YG 어니스트호 처음에 석탄을 싣고 인도네시아 들어오는 그 선박은 미국에 의해서 억류되어서 미국령 사모아 섬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거기에 이제 YG 어니스트호가 지금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 강제 절차 이제 곧 돌입할 텐데. 강제 절차는 그 선박을 경매를 실시해가지고 그 경매 대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충당을 하고 그 배는 이제 제3자에게 인도되는 경매를 통해 인도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인데 그 조금 그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것은 선박의 경매 대금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난번에 왜 그 미국 학생이 북한에 가서 그 고문을 받고 뭐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미국에 와서 힘든 상태에 와서 미국에서 결국 죽었는데 그 가족 원비어 학생이 원비어 그 가족들이 이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미국 법원에서 5억 달러 정도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YG 어니스트호의 그 공매 대금은 그런 손해배상금에 충당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그 외신이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나온 세관을 통해서 나온 이제 우리 쪽으로 들어온 북한산 석탄이 있지만 지금 YG 어니스트호 안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서류는 제가 내용은 그 현재는 뭐 어떤 상태인지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YG 어니스트호에 실렸던 그 석탄이 우리나라 회사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매매 계약서도 있다고 그러고 또 그 우리나라 회사가 매매 대금을 지급을 했으니까 그 석탄을 달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실정법상으로는 북한 석탄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관세법 위반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건이 들어와서 소비가 돼야 되는 기수가 돼야 되는
기수 미수가 차이가 있는데 예. 완전히 기수가 되어야만 이 처벌이 되는 게 아니고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과 예. 남북교류행위법. 이거는 지금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또 대금도 지불했다 말도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실행에 착수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범죄 완성까지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수는 될 텐데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촉구해서 지난번에 그 대정부 질의 때 총리가 답변하기를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위원들하고 현재도 의논 중입니다만은 수사를 촉구를 계속을 하고 만일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예. 미국이 압류하긴 했지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이제 미국이 압류한 걸 별도 이제 YG 예. 어니스트에 관련된 거고 그 위에 실린 석탄에 대해서는 예. 뭐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국내에 반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로 있는 자료로는 그래서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라는 건데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외에도 뭐 한국석유공사가 일대 대주주인 오일 허브 코리아를 통해서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여수항에서 국내 선박 파이오니어호, 루이스, 빌리언스, 18호 4척에 대해서 유류를 갖다가 상당 부분 공해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어서 날랐다. 이런 환적을 했다라는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야, 이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석탄, 석유 환적. 이 관련된 회사들은 미국에 의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리지 않나 싶은데. 그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신 대표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품목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정제유의 경우에는 만일에 흘러갔다면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겠죠. 이제 네. 석탄은 이제 북한에서 우리한테 왔지만 그렇죠. 이 정제유는 반대로 이제 갈 가야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있다는 네. 건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오일 허브 코리아라는 그런 곳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서 16척의 선박에 대해서 64만 톤 정도의 정제유를 실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오일 허브 오브 코리아는 이게 석유공사가 29%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네요, 사실상. 그렇게 봐야 자회사네, 되겠죠. 자회사. 29%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선박이 그 피파이오니어, 그 다음에 루니스호, 또 빌리언스 18호 이렇게 선박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표를 가져왔습니다만은 네. 피파이오니어의 경우에는 작년 8월까지 12만 5천여 톤, 회수는 19차례, 루니스호는 올해 2월까지 16만 5천여 톤에서 27차례, 빌리언스 18호 등 4척은 17년 11월까지 40만 톤 가량에서 50차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그 중에서 특이할 것은 피파이오니어의 경우에는 17년 9월 24일 날 지금부터 1년 반 조금 더 전이 되겠습니다. 네네. 여기에 북한 선박이 한 차례 직접 환적하는 장면이 찍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경우에는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정제유를 싣고 그것을 이제 다른 이제 중간에 환적선에다가 실어주면 그 환적선이 어디론가 가서 또, 실는 그런 예. 두 차례의 전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그 피파이오는 북한 선박이 한 차례 직접 환적선이 적발됐다는 것이 좀 한 특이한 게 차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근데 나머지 뭐 지금 한 100차례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예. 이게 그러면 한 차례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 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100차례 정도 했다 그러면 그 석유, 정제유에 대해서 그러면 이 물건을 사간 사람은 누군지, 그다음 그 대금은 어떻게 지급이 된 건지, 그다음에 사간 사람이 그 정제유를 어디다 다시 또 전매를 했는지 그 조사를 해보면 되거든요. 그 조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오일 허브 코리아 같은 경우는 한국 석유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 바로 예. 이게 그 정제유가 어디로 가는 걸 알았다고 말하기는 뭐 관리 감독 차원에서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라 하더라도 그 자회사가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에 대해서 그 같은 지식을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게 그 석유공사가 가지고 29%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오일 허브 코리아에서 이렇게 100차례 정도에 걸쳐서 석유를 총 지금 보니까
한 64만 톤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상당한 양이 되겠습니다. 예.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 유엔의 제재 국면에서 그 받을 수 있는 그 정제유의 양이 한 해 5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50만 배럴은 톤으로 하면 더 낮아지는데 대략 한 7만 톤 정도 될까요? 예, 상당히 낮아집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예,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유엔 제재 위반을 하면서까지 북한에 석유를 보낸다는 게 한 회사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의해서 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했다면은 뭔가 좀 든든한 백이 있어서 믿고 뭔가 한 것 같은, 그리고 제대로 조사도 안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100차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과연 이게 어떤 형태로 이 최종 소비가 되었는지, 어떤 형태로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 석유가 흘러갔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만일에 이런 사실들을 전체를 파악을 하고 이게 북한의 제재 결의 위반해가지고 그렇게 소비가 됐다면야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소리가 예. 있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공급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건 미국의 보이콧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 대북 제재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나라들에 대한 제재 국면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아, 정말.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우리 깨끗하다, 그런 일 없다 하면은 정부가 나서서 아까 YG 어니스토도 좀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이 환경 문제라든가 석탄 문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둘이 짜고 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은 일반인이 들게 근데 합니다. 의혹이 많이 발생할수록 그럼 의혹이 들지 않도록 그렇죠. 정부가 나서 수사를 하면 될 것이고,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YG 어니스토 위에 설던 석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국 회사가 어떻게 거기에 개입한 건지 조사를 하면 될 일이고, 또 이번에 정제유 이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누가 사갔는지 그 대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조사를 제가 한다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한데. 예, 하여튼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되면은 조사하면 정부가 다 알 수 있는데 자신들은 뭐 지불된 게 없다, 그렇게 지난해도 발표하고요. 또 그러나 관세청은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북한산 석탄 반입 과정에서 일부 수입업자들이 석탄 대금으로 203만 달러, 그러니까 23억 원 정도 제3자에게 송금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셨는데.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좀 전에. 예. 예, 그 부분은 아까 대구세관에서 조사한 건인데, 그 대금 중에 일부인 203만 달러, 지금 환율 한 2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돈을 제3자에게, 그것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TT,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전신환으로 송금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떼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지급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 그 돈을 송금받은 제3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원래 공소장에는 불상의 방법으로 북한산 석탄을 취득했다고 적어뒀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불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그 대금을 지급해서 석탄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럼 대금을 받아간 제3자는 도대체 그 대금을 도대체 어디다 소비를 한 건지, 다시 또 재송금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다는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렇게 거래 내역이 나왔으면 통장 다 보고 관련자 불러서. 그렇죠. 예. 다 조사하면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무슨 물법이 있는지 그 사람 불러서 도대체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왜 했냐, 누가 시켜서 했냐 하면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낮이고 밤이고 적폐 수사를 엄청 힘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적폐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10분의 1만 있어도 이건 다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십수년 전에 있었던 그 김학의 사건 갖고 말이죠. 증인도 없고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도 지금 구속시키는 마당인데, 지금은 이제 발생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부합하는 증거들도 있고, 다 있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지금이야말로 해도 이거 수사라든지 조사를 하는 경우라도 어렵지 않는 경우인데 안 하는 걸 보면은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특위 입장, 또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국회가 정상화되는 경우에 이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을 하고 또 뭐 공청회도 하고 또 그럼에도 아마 이게 그 미진할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을 해서 특검해야죠. 이에 대해서 그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그에 대해 진실을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드러난 게 이 정도인데 말이죠.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이제 추측으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뭐, 이거 이외에도, 뭐 물건의 종류가, 아까 이제 석탄, 정제유, 선철, 그 정도만 말씀해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뭐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뭐,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좀 우리들이 이야기한 게, 북한산 수산물이 또, 중국에서 예, 예. 버젓이 팔리고 있다.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아, 여러 가지 문제가 예. 있습니다. 진짜. 사실 이거는 뭐 굉장히 큰 의혹이지만 쌀은 혹시 안 갔냐 막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갖고 북한은 쌀값이 내린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쌀값 오르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의혹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검찰의 조사가 굉장히 미진하고 공소장도 좀 엉터리지 않습니까? 이건 뭐 거의 봐주기식의 검찰 조사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계속 문제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좀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이제 행여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혹시 약간이라도 개입돼 있다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그 나라들이 그 유엔 제재에 우리 기업들이 동참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 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게 된다면은 그건 정말 엄청난 타격이기 일이죠.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조심해 하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선박인 와이즈 어니스토를 이번에 미국이 억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그 미국이 이런 것에 대한 실력 행사로서 그 해외에 있는 북한 재산에 대해서 연이어서 계속해서 조치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 정말 든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유기준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중진입니다. 4선의 중진 의원이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고, 애국하시는 분입니다. 부산에서 말이죠. 보시면은, 내년 총선에 확 밀어줘요. 내년 총선 분위기는 좋은데, 이거 갖고 안 돼요. 뭐, 자원봉사 말이죠.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거 조사하면 또 여당이 얼마나 또 압력을 넣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힘을 좀 많이 밀어주시고, 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권을 자유한국당이 찾아온다면 이거 계속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건 대한민국 살리는 일이에요. 이건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대북 제재위반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유기준 의원님 확실히 밀어주십시오. 너무 점잖으셔갖고 말이죠. 다른 의원님들은 막 얘기하시는데 밑에서 조용히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유기준 의원님 기억하셨다가 꼭 내년에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팍팍 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의혹을 아주 명백히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서 좀 궁금하고 답답한 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야당이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든든한데요. 네, 자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길게 얘기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이 영상을 말이죠. 주변에 막 퍼뜨리는 거예요. 이 영상이 100만 건이 되면은 나머지 또 나와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100만 건이 갈 수 있게. 특히 부산에서 막 퍼뜨려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 살리는 일 뭐 있어요? 이런 좋은 자료들, 이런 영상들 막 퍼뜨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나와서 태극기 들고 집회 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 많이 날르고 또 좋은 글 있으면 많이 퍼날르고 해서 국민들을 계몽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유기준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나 뵈면은 막 인사하고 박수 쳐주고 막 그래야 돼요. 제가 좀 봤는데
이번 주 집회 때 의원님 보시고 써먹해서 그런지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음 혹시 자유한국당 집회 있으면 막 가서 안아주고 말이죠. 아는 척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또 유기준 의원님 모셔서 요 내용 한번 더 밝혀진 거대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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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